안녕하십니까, 마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이 작업실에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한 2달 동안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현장 일들이 겹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영상들을 이제 올려드릴 영상을 찍고는 있는데, 그것들이 많이 편집이 미뤄지고 해서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편집할 영상들이 조금 있습니다. 올려드릴 영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촬영을 다시금 이 작업실에서 하고 있는 이유는 그거보다 이게 조금 더 시급하지 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업로드 영상을 위해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나눌 얘기는 바로 석고 작업입니다. 석고 작업. 우리 유튜버나 이제 많은 유튜버들을 통해서 이제 영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이것까지는 나도 올리지는 말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현장에 이제 일을 배우러 오시는 분이나 이제 작업하러 오시는 분들 좀 보면은 중목이나 초목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석고 작업들을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 또 좀 잘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좀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조언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게 그치 이제 또 거진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또 찾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해서 저도 찾아보려고 해서 이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고, 또 이제 정말 디테일한, 또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들의 요건들의 그런 포인트가 빠져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급하게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혹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게 좀 더 급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석고 작업에 대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공하는 틀이 이제 잡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듬기로 해서 상작업을 했는데, 석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투바이나 다듬기를 통해서 이제 레이아웃이 걸리고, 이제 중간중간 살들이 걸립니다. 이 중간중간 나무의 간격, 센터와 센터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이제 레이아웃을 한 450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300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300쌍 같은 경우는 이제 원프라이 작업을 할 때나 좀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경우에는 300쌍을 놓는데, 보통 이제 요즘에는 450쌍들을 많이 놓는 것 같습니다. 원프라이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450 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피였을 때 300쌍 정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이제 450쌍은 언제? 보통 이제 투프라이 작업할 때 많이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석고 사이즈가 900입니다. 가로가 900이고 세로가 높이가 1800입니다. 그래서 나무 간격, 또 나무의 센터 기준이 450, 900 그랬을 때 한 장이 들어가겠죠. 900에 또 1350, 1800 그래서 또 2장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450, 900, 1350, 1800 쭉 이렇게 2250, 2400, 2700 이렇게 해서 900 간격으로 이렇게 조인트가 나무의 간격 센터가 떨어질 수 있도록 레이아웃을 하고 이렇게 상을 거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면에서 우리가 이제 석고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이 이 석고 작업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벽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MD 벽이 가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벽에서 대고 첫 번째, 두 번째 상을 걸었더니 센터에 900이 걸린다라고 하면은 시작점은 이 벽에 붙여서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벽이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가벽이나 파티션을 세워서 세운 그냥 일반 가벽이 아니라 옹벽이어서 위아래 또 중간 이런 수직을 봤을 때 틀리다, 맞지 않다라고 하면은 하나 정도는 건너뛰어서, 한 칸 정도를 건너뛰어서 석고를 박을 때 이 나무, 걸려있는 나무의 센터 가운데 부분에 맞춰서 걸었을 때 세 번째, 네 번째 이 간격이 900이 떨어져야 레이아웃이 잘 걸렸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벽에 맞췄을 때 이 첫 번째 스타트, 두 번째, 세 번째 이 다리끼의
벽에 대해서 봤을 때 이 각재의 센터가 900이다라고 하면은 이 벽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이따가 한번 영상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옹벽이 가벽이 아니다. 그래서 위 아래가 틀리고 가운데가 수직이 라인이 안 맞다라고 하면 첫 번째 칸을 띄우고 두 번째 칸 센터에서부터 여기 하나 두 칸 건너뛴 이 나무 센터가 900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각재의 센터에 맞춰서 석고를 붙이면 됩니다. 붙이고 세 번째도 붙이면 되고, 이제 보면은 이 끝자락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석고를 붙이고 마지막 여기까지 예를 들어서 붙였는데 이 나머지 간격은 뭐 900이 안 된다라고 하면 재단을 해서 석고를 붙이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석고보드 작업을 하는데 원프라이든 투프라이든 이제 보통은 이제 밑에 이제 몰딩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바닥이 뭐 한 10mm, 20mm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닥이 온전하게 이제 수평이 맞지 않을 때는 석고를 댔을 때는 이제 뜨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이제 마감 상태가 무엇인지 무엇을 붙이느냐에 따라서 좀 띄어도 떨어져도 바닥에서 띄어져도 그냥 석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다 그 간격을 떠 있는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1mm, 2mm까지 이렇게 긁어내시면서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면 이제 그만큼 이제 시간이 소요가 되겠죠. 인테리어에 있어서는 시간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을 빼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5mm, 뭐 10mm 뜬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바닥이 타일이다. 그래서 한 20mm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후공정으로 인해서 석고보드 뜬 게 가려지겠죠. 아니면은 뭐 목공에서 이제 몰딩 작업이 하부 몰딩이 돌아간다고 하면은 뭐 10mm, 20mm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띄워줘도 그냥 올라온 데 맞춰서 그냥 시공을 하는 게, 빨리 시공하는 게 더 좋다라는 거 또 이제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석고를 이제 치고 위에도 이제 사이즈가 석고 높이가 18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럼 1800을 붙이고,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 뭐 높이가 뭐 500이다라고 하면은 500 간격을 잘라서 시공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려가면서 석고를 붙여가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석고보드가 있습니다. 석고보드가 있는데 벽이 맞다, 가벽을 쳐서 이제 라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이 벽에 그냥 딱 붙입니다. 벽에 이 벽 부분에 비춰서, 그렇죠? 시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각재가 봤을 때 이 각재 이제 센터에 붙여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대로 이제 시공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보면 맞지 않다, 이 벽이 수직이 맞지 않아서 상도, 그렇죠? 맞지 않다라고 이제 보면은 한 칸을 띄웁니다. 이렇게 한 칸을 띄워서, 그쵸? 그러면 센터랑 이 나무 센터가 맞습니다. 여기 센터도 맞고 여기 센터, 각재 센터가 맞다고 하면은 이대로 시공을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장을 쳤더니 여기 끝에 붙여 있는 부분들이 뭐 600이다 라고 하면은 가로 밑에 하부 위에 상부 사이즈를 잽니다. 똑같이 600이면 600으로 그냥 잘라서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뭐 590, 뭐 600이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이제 붙여야 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590, 600이니까 그 사이즈대로 그려서 잘라서 붙이면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투프라이 작업이 되고 또 여기 어느 정도 뭐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590으로 잘라서 위가 뭐 10mm 떼어도 그 정도는 이제 쭉 그냥 가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또 뭐 잘랐을 때 이제 박았을 때 나머지 이제 윗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위에가 예를 들어서 뭐 500이다 라고 하면은 이 사이즈에 맞춰서 뭐 500 잘라서 이렇게 자르겠죠, 그렇죠? 500 잘라서 위에다 붙이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석고 작업을 재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흔히 우리가 석고 작업을 하려면은 이렇게 석고 다이를 그쵸? 작업을 해서 석고를 올려 놓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이제 재단할 때, 예를 들어서 폭이 똑같을 때, 그리고 정확하지 않아도 될 때는 이 줄자를 그쵸? 줄자를 갖다 대죠. 예를 들어서 200을 자른다. 그럼 이 끝자락에 손가락을 갖다 대고, 그쵸? 손을 맞춰서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 끝 라인, 그쵸? 이 끝 라인에 200을 맞춰서 칼을 갖다 댑니다. 그쵸? 갖다 댈 때 이렇게 힘을 많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쓱 천천히 밀면 되겠죠. 한번 힘 없이 그냥, 왜냐면 힘을 주다 보면은 이제 경로가 이제 벗어나기 때문에 이게 천천히 그냥 쭉 한번 주고, 그러고 나서 그 칼집이 나 있는 상태를 그냥 힘을 살짝 줘서 잘라댑니다. 그러고 나서 그쵸, 뒤집겠죠. 뒤집어서 이렇게 꺾어버리면 석고가 이제 꺾이겠죠. 그래서 칼집을 한번 넣으면 되겠죠. 그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을 맞춰서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그냥 한번 힘없이, 그쵸? 힘없이 그냥 쭉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상태에서 꺾어도 될 정도긴 한데, 한번 칼집을 그냥 힘없이 한번 더 지나가면은 벗어나지 않고 내가 칼집 준 거에서, 그쵸? 라인이 생깁니다. 그러고 나서 뒤집겠죠. 그러고 나서 한번 힘을 살짝 주면은 이렇게 꺾이고, 칼을 이렇게 하면 잘려집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석고를 재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초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하려면은 몇 번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러기 전에는 항상 이런 조기대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 조기대가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방금 자른 석고보드를 대면은, 자, 이 잘린 부분이 있죠. 그렇죠? 잘린 부분이 있고 잘리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부분, 칼집이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조기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표시를 뭐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여기가 조기대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누가 봐도 여기는 칼집이 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걸 조기대로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잘리려고 하는 라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 이제 간격이 다릅니다. 위에가 다르고 밑에가 다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끝자락에서 여기가 200에다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끝자락에는 예를 들어서 뭐 150을 체크를 합니다. 이 끝자락에. 그러면 여기 표시가 되겠죠. 그쵸? 반대쪽에도 여기가 표시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 아까 살아있는 면을 체크한 데다 갖다 댑니다. 여기도 맞추고 양쪽 다 맞춰서 꼭지점이랑 이 손고가 맞다고 하면은 이렇게, 자, 여기 아까 그었던데 이 부분도 아까 체크한 데에 맞았죠. 그쵸? 끝자리 맞았다 라고 하면은 이 상태에서 칼을 쓱 자릅니다. 너무 힘을 주다 보면은 합판이고 뭐고 여기에 올라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잡고 있는 손에 칼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칩니다. 그러니까 힘을 조금 살짝 주되 흠집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줍니다.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칼집이 줬다면은 한 번 넣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넣고, 이 상태에서 조기대를 치우고 아까와 같이 들어서
집어서 여기를 퉁 치면 꺾이겠죠, 그렇죠? 꺾인 상태, 그렇죠? 든 상태에서 든 상태에서 퉁 치면 얘가 꺾입니다. 그럼 칼을 넣어서 잘라서 제가 붙이려고 하는 데다 붙이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석고 작업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석고랑 이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에 또 석고가 올라가죠. 밑에 석고랑 위에 석고가 만나게 됩니다. 이걸 조인이라고 합니다. 또 이 옆에 길게 쭉 석고와 석고가 만나는 부분은 우리는 조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조인 부분에 있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석고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저쪽 방향으로 이제 치게 되면은 900, 뭐 1800, 나머지 뭐 600 이렇게 작업이 되죠. 그렇죠? 이랬을 때 그 두 번째 쳤을 때에는 저희들은 조인트를 엇갈려서 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하면은 반대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조인트가 그쵸 300 간격으로 해서 이제 엇갈리게 되겠죠. 그리고 또 윗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윗 라인 1800, 500, 600이라는 이 작은 석고까지 이제 쳤다고 하면은 투프라이에서는 위에서부터 그쵸 밑으로 내려오면 되겠죠. 자, 다시 설명드리자면 석고를 칩니다. 원프라이를 900, 1800, 600을 쳤습니다. 그리고 위에 부분은 600 간격 600짜리를 900, 900, 600으로 해서 원프라이를 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프라이 작업대에서는 이 밑에서부터 위 이렇게 순서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럼 저쪽에서 벽에 맞춰서 900이라는 석고 원장을 위에 쳐서 시공을 하고 900, 1800, 600이라는 석고를 붙이게 되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이 600이 남는 그 구간은 또 600을 잘라서 길이를 그렇죠. 키는 게 아니라 900이랑 900에 600이 나올 수 있도록 재단을 해서 붙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석고 작업을 할 때 본드를 시공을 합니다. 본드로 시공을 하는데 보통 이제 원프라이 때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본드 칠을 하지 않고 투프라이 때만 이제 본드 작업을 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작업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원프라이도 본드 칠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프라이 칠하는 본드 칠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각재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받아보면은 이제 묶음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묶었을 때 이 묶음을 풀게 되면은 풀어지면서 그 휘어진 나무들이 뒤틀려 있거나 아니면 뭐 트위스트가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데요. 이만큼 이제 각재들은 건조 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뒤틀린다라는 것을 이런 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저희는 이제 원피에는 이제 본드칠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본드로 인해서 각재랑 석고보드가 이제 붙게 되면은 이제 안에서 이제 뒤틀리게 되면은 그 붙여진 상태로 같이 뒤틀려지게 되면 석고도 이제 터지는 경우가 이제 생기겠죠. 근데 이제 본드칠을 하지 않는 상태, 접착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은 안에서 이제 각재가 이제 뒤틀어질 때 이제 타카 핀만 이제 빠지고 석고는 그 피해를 조금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이거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저희뿐만 아니라 그 윗세대의 이제 목수분들부터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석고를 이제 원피째는 본드칠을 하지 않고 2P에만 이제 작업을 본드칠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배워왔습니다. 이게 또 맞다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작업들은 석고 작업은 어느 정도의 이제 원장을 붙이거나 아니면 길이 위에 길이 밑에 길이를 재서 사선으로 하거나 똑같은 길이로 잘라서 재단을 해서 시공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 작업이기 때문에 좀 손쉬운 작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보면은 이 벽면이나 천정에 기둥이나 원 기둥이나 각 아니면 뭐 벽에 뭐 그런 어떤 형태 조형물로 인해서 그것들을 이제 사이즈를 재서 그 형태를 잘라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적은 게 아니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초목분들이나 이제 아니면 중목분들의 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지금 보고 계신 이미지가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르게 각재를 사용한 벽체에 상작업을 한 이미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간격을 보면 도면에서 윗부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각재 끝에서 이 센터가 450입니다. 또 센터에서 센터가 450, 450, 450 동일한 치수 450으로 쭉 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이즈가 나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450 간격으로 상을 거는 걸 우리가 450상 건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네, 다 알고 계시죠? 또 여기서 이게 만약에 간격이 여기 끝에서 300, 센터 300, 300이 나르면 우리가 300쌍을 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통 이제 투프라이 작업할 때는 보통 450쌍을 걸죠. 또 요즘에는 또 원피째일 때도 450쌍을 걸어서 시공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석고보드를 치게 됩니다. 자, 석고보드 사이즈가 얼마냐? 석고보드는 900, 가로 900, 세로 1800 사이즈, 우리가 36짜리 석고라고 합니다. 두께는 9T의 석고 두께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 석고입니다. 근데 이제 화장실이나 아니면 주방 쪽에 우리가 가벽 파티션을 세운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방수 석고를 씁니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900에 1800, 9T. 근데 이제 색상이 살짝 퍼러스름한 색상을 띠고 있는 것이 방수 석고다. 방수 기능을 갖고 있는 석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방화 석고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900에 1800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두께가 근데 12T로 해서 핑크빛을 돌고 있습니다. 핑크색으로 이제 하얀색, 일반 석고는 하얀색, 방수는 퍼러스름한 색깔, 또 방화 석고는 핑크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고보드를 칩니다. 석고보드 이 끝에서 석고보드 한 장을 센터까지 치게 됩니다. 치게 되면은 이 센터에 걸리겠죠. 상을 그렇게 이제 맞춰서 모든 목수 작업에 있어서 이것은 동일한 약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00 하나 치고 900 하나 치고 900 하나 치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남겠죠, 그렇죠? 그럼 사이즈를 재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200, 밑에는 190. 그러면은 석고보드 900에 1800짜리를 뭐 200, 190 조개대를 내거나 짝 잘라서 이걸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보면은 뭐 여기가 위에가 딱 200이니까 200에 맞춰야지 밑에 190. 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제 마감이 저희는 이제 목공 작업은 베이스 작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작은 틈 정도는 나머지 그 후공정에서 도배라거나 페인트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보통 작업이 이제 페인트 같은 작업은 이제 투프라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원프라이 작업에서 이제 조금 이제 틈이 있다고 하면은 투프라이째에서 어느 정도는 잡고 가기 때문에 원프라이째에서는 속도면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좀 러프하게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수평이 안 맞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기는 뭐 한 30인데 여기는 10이다. 그럼 석고를 그냥 치게 되면은 여기서 여 간격에서 밑에가 뜨게 되겠죠. 그렇죠? 보통 이제 목공 작업을 하게 베이스 작업을 할 때 하박기 이제 하부 몰딩이라고 그러죠. 하부 몰딩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벽에다가 이제 석고보드를 치면은 바닥이 뭐 데코 타일이나 뭐 이런 장판이면은 보통은 이제 몰딩 하부 몰딩 도배면 하부 몰딩 돌아가고 그렇지 않고 타일 작업을 할 때는 한 15mm에서 20mm가 지금 현재 바닥에서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에서 이 선 안에 있는 틈새가 떠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붙이셔도 됩니다. 떠 있어도 그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뭐 한 10mm 정도 뭐 이렇게 떠도 15mm 정도 떠도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은 나중에 후공정이 이제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틈은 메꿔라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공하실 때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 우리가 짜여진 그 상,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속하게 원피 작업 또 투피까지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원프라이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또 이제 작업 이제 을 해야겠죠. 나머지 공간이 뭐 한 600이다 라고 하시면은
석고보드 900에 1800짜리를 자릅니다. 600, 600에서 조기대로 해서 자르고 900에 600짜리가 이렇게 붙여질 수 있게 또 900에 600, 1800이니까 600짜리가 3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900에 600짜리를 붙이고 나머지도 여기도 600에 뭐 여기가 200이고 여기가 210이다 라고 하면 이 상태에서 뭐 현장에 이제 돌아다니는 기름바시가 있으면은 뭐 200짜리 이상 뭐 300짜리면 그걸 잘라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원장일 때는 뭐 600을 먼저 자른 후에 뭐 200에 뭐 1800을 자르셔도 200에 210을 잘라주셔도 되고 아니면 길게 잘라서 210, 600에서 200 잘라서 이쪽이 동가리를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작업이 된 상태죠. 그렇죠? 이 부분을 붙이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옆에 테두리에 이제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은 이제 석고 작업을 합니다. 석고를 여기 끝에서 센터까지 해서 하나 붙이고 2장 붙이고 3장 붙입니다. 그렇죠? 3장 붙이는데 이 벽에서 이 간격이 450이 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밑에도 동일하게. 근데 이 벽 자체가 우리가 수직을 이용해서 가벽을 친 벽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옹벽이다. 옹벽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들은 레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직을 맞춘 상태겠죠. 그렇죠? 앞뒤 좌우 수직이 맞은 상태인 중간 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벽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재봤더니 여기가 뭐 430밖에 안 나오고 여기는 450이 나온다. 그러면 석고를 그냥 그대로 붙였을 때 석고가 이 상에서 벗어나겠죠. 한 5mm 정도 더 센터가 아니라 이 끝에서도 한 5mm 정도가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공이 했을 때 후에 이제 석고부들을 계속 옆으로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붙이고 센터에서 센터 붙이고 이 작업이 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석고가 튀어나오면 이거 또 이대로 그냥 붙여버리면 얘도 또 튀어나가고 그렇죠? 서로가 이제 엮여진 조인트가 이제 벗어나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조인에서 센터에서 센터 여기다 석고를 하나 붙입니다. 또 여기다 석고를 하나 붙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위에가 200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간격이 450입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서 이 다리끼 끝이 650이다. 가정하겠습니다. 450에서 여기가 뭐 190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40이 되겠죠. 그렇죠? 640. 그러면 석고보드를 뭐 650에 640에서 쭉 잘라서 여기다 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옆에 측면에도 지금 이제 석고가 이제 쳐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 위에가 430이다. 밑에가 450이다. 그러면 석고를 430, 450 잘라서 자, 볼 때 이제 석고에도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색상, 하얀색, 파란색, 빨간색 이 부분이 앞부분이고 뒤쪽 같은 경우는 좀 살짝 그 종이 누리끼리한 색깔이죠. 그렇죠? 하얀색이 정면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 이렇게 석고보드를 이 상태까지 이제 친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작업을 할 때 석고를 재단할 때 하얀색을 보고 본 상태에서 이 부분이 위에 들어간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여기서 여기가 430이다. 그럼 여기서 430 여기서 여기 그렇죠? 450 그러면 450 체크해서 이렇게 잘라내야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갖다 붙여야 하얀 면이 동일하게 다 그 면으로 이제 보여진다 라는 거. 이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좌우 이 석고보드를 보면은 자를 때도 그렇죠. 이 여기에 떨어져야 하는 부분인데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30 여기서 뭐 450 하게 되면 이 잘리는 부분을 여기다 얘 잘리지 않는 부분 이래 조인트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온놈이 살아있고 여기도 온 라인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온 라인으로 칼날이 들어가지 않는 면끼리 만나야 된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는 뭐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럼 재단이 거꾸로 된 거겠죠.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 부분 자를 때는 동일하게 하얀색을 정면에 보고
여기서 이렇게 가듯이 여기서 이렇게 가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가고 이쪽에서도 이쪽으로 가서 잘라서 속고를 붙이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피 작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투프라이 이제 마감을 지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속고를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속고를 붙입니다. 붙였습니다. 붙였습니다. 여기 붙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에도 이렇게 속고를 붙였습니다. 붙입니다. 그리고 붙입니다. 또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속과 만나는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들을 속고의 그 조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인트. 근데 원프라이즈는 뭐 이대로 해서 조인 상을 넣어서 이제 얘네끼리 묶어주고 끝내면 되는데, 똑같은 조인끼리 또 원피를 이렇게 쳤는데 투피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조인트가 똑같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이제 각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에서 이게 마른 건조목임에도 불구하고 안에서 이제 휘거나 이제 조인트 뭐 트위스트가 되거나 이제 휘어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조인트들이 나중에 다 터지게 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작업은 속고보드 투피를 칠 때 이 반대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쪽부터 처음에는 이쪽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근데 투피에서는 반대쪽. 그래야 조인트가 엇갈려지겠죠. 원피 칩니다. 원피를 하나 센터에 맞춰서 센터에서 치고 쪼가리 붙이고 위에 900에 600 900에 600 900에 600 동가리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원피를 쳤으면은 이 상태에서 우리가 투피를 작업을 하게 되면은 원피의 방향은 여기서 이 측면으로 갔고 또 밑에서 위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을 이쪽 방향으로 치고 위에 작은 거 치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면은 투피에서는 반대 방향 이쪽에서 작업을 하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원피를 칩니다. 투피를 칩니다. 투피를 이렇게 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원피, 기존의 원피의 조인트를 피해서 작업을 투피를 칩니다. 그럼 옆에서 계속 투피가 이제 또 붙겠죠. 두 장이 이렇게 붙겠죠. 나머지 여기로 이제 뭐 650이면 650에 640이면 재단을 해서 붙입니다. 밑에서도 위에를 붙였으니까 이 위에 원피치에서는 기존에 상부 쪽에 이제 조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쪽 라인에 조인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부 쪽에 이제 조인이 투피 조인이 생기기 때문에 조인이 엇갈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부분도 아까 높이를 600으로 저희가 임의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900에 600짜리를 잘라서 붙입니다. 두 번째로 붙이고 세 번째로 붙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피가 이제 마감이 되겠죠. 투피와 투피의 조인을 피해서 시공을 해야 나중에 페인트나 도배를 했을 때 조인이 같이 떨어져서 터지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목수들이 다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어디 가든 어디 팀은 뭐 조인끼리 하고 어느 팀은 조인끼리 엇갈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목수들의 그쵸 약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을 걸었습니다. 이건 벽체의 경우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고를 칩니다. 하나, 위에도 칩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도 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이 원의 지름입니다. 여기 지름의 크기가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900에 500이 되는 속고보드 이 면도 칼날이 안 들어가겠죠. 이 면도 칼날이 안 들어가는 이 부분은 직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위치에 있는 이 속고 이런 모양의 속고보드를 여기에 붙여서 최대한 붙여서 여기 밑바닥 얘가 닿을 수 있도록 해서 갖다 댑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그렇죠? 이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길이가
300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을 해보고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상태에서 자, 이거는 300이라는 길이가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하면은 이 밑에 쳐져 있는 이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면에서 이 원의 이 센터 이 꼭지점, 이 밑에 석고랑 이 석고 라인과 이 센터 이 꼭지점의 길이가 여기서 얼마가 되느냐, 이 첫 번째 친 석고에서 여기까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찾으면 됩니다. 뭐 이게 시공이 되어 있고 이 밑에까지 시공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 꼭지점 찾는 거는 쉽겠죠. 그렇죠? 여기서 얼마가 되는지 찾는 거는 줄자를만 대보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그거를 800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의 크기는 300, 이 원의 센터에서 이 길이는 800 정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석고를 재단을 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 석고 원비가 이 정도 여기까지 쳐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길이가 얼마냐 재봤더니 15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석고 보드를 1500 체크를 해서 여기 잘라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 꼭지점까지가 80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 밑바닥부터 시작이 돼야 되니까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300이니까 반지름이 150이죠. 그렇죠? 150을 직각으로 올렸을 때 이 꼭지점이 이 원의 꼭지점이다 라고 보면 정답이겠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조깃대를 대고 150짜리 조깃대를 대고 한번 그려줍니다. 이 그리는 조깃대 그리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렸죠. 동영상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원이 다 그려지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보시면은 900, 1800, 2700. 근데 이 1800 라인, 이 라인보다 원이 더 튀어나가 있죠. 그렇죠? 더 튀어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석고보드를 재단을 해도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된다. 원이 다 그려지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럼 이 재단된 이 석고보드를 어디다? 여기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겠죠. 자, 이 상태고 위에 되어 있고 밑에 되어 있고 아까 재단된 이 석고보드를 여기다 붙이면은 원의 한 부분은 석고보드를 재단해서 붙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많이 보시고 생각을 많이 해 보셔야 될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반대 쪽을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림을 그려서 재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전까지는 작업이 여기 천장까지 해서 작업이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장면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서 여기에 석고 원장 기준으로 해서 한 장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에 이 원을 따기 위해서는 석고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이 돼야 하는데 그 다음에 이 꼭지점, 두 꼭지점만 찾게 되면은 이 원의 센터를 찾을 수 있고 이 원의 센터에 맞춰서 우리는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머지 원까지 그릴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게 어떤 지점이냐면 이 석고와 만나는 이 꼭지점, 이 석고와 이 원이 만나는 이 꼭지점, 이 두 지점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바닥에서 줄자로 이 꼭지점까지 줄자로 했을 때 이 꼭지점까지 얼마냐, 그리고 바닥에서 이 꼭지점까지 얼마냐 라는 이 꼭지점 두 개만 찾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석고에다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쪽 센터의 꼭지점이 만나는 지점이 800이었습니다. 그렇죠? 800을 체크를 합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스퀘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직각으로 쭉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150이라고 그랬죠. 꼭지점이 150인 지점을 체크를 해줍니다. 체크를 해주시고 뭐 컴파스가 있으신 분들은 컴파스를 그려주셔도 상관은 없고요.
뭐 현장에서 뭐 이런 조기대 하나 못 하나 박아서 이 150이요, 그렇죠? 150이라는 치수를 체크를 하고 이 못을 박아서 이 컴파스 같은 이 침들을 꼭지점을 하나 만들어서 이 아까 그려 놓은 체크한 꼭지점에 얘를 쓱 박습니다. 박으셨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원형이 그려집니다. 자, 잘 안 보이는데요. 원형이 그려집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뭐 도구 연장을 공구를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칼을 이 그려진 그 체크한 지점을 칼로 천천히 이렇게 오려내서 뜯어내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 상태에서 조기대를 박힌 이 상태에서 칼날을 집어넣고 연필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칼로 그립니다. 칼로 그리면은 칼집이 나지겠죠, 그렇죠? 그 상태에서 잘라내시고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길이가 잘 보시면 자, 길이가 아까 1500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바닥에서부터 1500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또 체크를 해서 자, 조깃대를 사용을 해서 칼을 넣고 잘라내면 이쪽 부분은 제거가 되겠죠, 그렇죠? 잘라내고 이 원형의 부분도 이 부분도 잘라내서 붙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바닥에서 예를 들어서 그 꼭지점 두 점이 바닥에서 80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800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그 꼭지점이 바닥에서 100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우리가 원의 반지름이 150이죠, 그렇죠? 150을 체크를 합니다. 지금 이게 석고가 옆에 끝라인에서 바로 붙기 때문에 여기 원 본 석고에다는 작업을 체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이제 뭔가 합판이든 석고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밑에 합판에다 석고에다가 체크를 합니다. 150을 체크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점도 그쵸, 150을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를 해서 얘네가 만나는 이 교차점, 이 꼭지점을 찾습니다. 자, 이 꼭지점이 뭐냐? 이 원의 그 센터 꼭지점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가 전에 만들어 놨던 150의 조깃대를 여기다가 꼽아줍니다. 꼽아주면은 돌렸을 때 이 꼭지점에도 맞고 이 꼭지점에도 만나겠죠, 그쵸? 이 상태가 됐을 때 그려주면은 우리가 그리려고 했던 그 반대쪽 옆면에 이 원, 그 나머지 부분까지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닥에서 첫 번째 꼭지점이 800입니다. 그리고 위 꼭지점이 1000입니다. 그럼 거기서 150이라는 라인을 체크를 합니다. 또 그렇다면 여기서도 150이라는 라인을 체크를 해서 만나는 부분, 이 원의 센터의 부분, 150 부분을 교차점을 찾아서 체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들어 놓은 이 150, 이 치수, 이 150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못을 박아서 꼽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조깃대를. 그 상태에서 그려만 주시면은 우리가 체크했던, 우리가 찾았던 그 부분에 그 원이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쉬운 방법 이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석고 2장입니다. 2장을 이렇게 겹쳐서 위에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800이라는 치수를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하고 150이라는 반지름이죠, 그쵸? 원형 300의 반지름을 찾아서 조깃대에 놓을 그 포인트를 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동일하게 박아 넣습니다. 자, 그러면 따로 뭐 이거 그리고 저거 그리고 할 거 없이 그냥 한 번에 같이 그리면 더 편하겠죠, 그쵸? 따로 공간이 좀 넓다 하시면은 그냥 같이 그려서 그냥 오려내면, 그쵸? 그냥 갖다가 여기 얘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옆에 거 붙이면은 간단하게 작업이 끝나겠죠, 그쵸? 이게 더 공간이 좀 여유가 있다고 하시면은 이런 방법이 더 빠르고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지점이 여기 옆에 있는 장수의 이 포인트가 바닥에서 110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가 1300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석고를 이제 붙일 때 이 지점 대략 이 원형의 이 지점을 조금 이렇게 살짝 내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리셔서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있는 거를 붙이면 되겠죠. 자, 이제 투피 작업을 해야겠죠. 투피 작업을 합니다. 자, 원피를 쭉 칩니다. 위에서부터 하나 치고 밑에 하나 치고 이제 쭉 라인을 치겠죠.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원피 조인이 어디 있죠? 바로 이 지점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붙여서는 안 된다. 100이면 100, 150이면 150 밑으로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뭐 450이다. 그러면 900에 450짜리를 먼저 하나 붙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준이 생기겠죠. 기준을 찾아야 우리가 또 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쳐져 있고 이 상태가 지금 된 석고 원 2P를 붙였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가 찾아야 할 기준은 바로 이 꼭지점, 이 센터 꼭지점을 찾아야겠죠. 뭐 여기 위 아래에서 찾아도 되고 옆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에서 꼭지점을 두 개를 찾아야지만 이 원형, 이 300이라는 지름의 원형의 센터 기준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렇게 쳐져 있는 상태, 2P가 이게 쳐져 있는 상태에서 이 꼭지점 위아래를 찾는다고 하면은, 자, 이 면에서 여기가 얼마냐, 그리고 이 꼭지점이 이 옆에 라인에서 얼마냐, 이 두 길이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 꼭지점을 기준을 삼고요. 또 두 번째도 여기서 여기가 얼마냐, 여기서 여기가 얼마냐, 이 옆에 길이는 위아래가 똑같겠죠, 그쵸? 이 센터를 찾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리고 해서 2P를 쳤더니 이 꼭지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400이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기준에서 여기가 뭐 300 차이니까 700이 나오겠죠. 700이다. 이 높이를 찾았습니다. 그럼 옆에서 얼마냐? 예를 들어서 500이다. 그럼 밑에도 500이 되겠죠. 뭐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하여튼 500이라고 기준을 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석고를 재단해서 50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00을 체크를 하고 위에서도 500을 체크를 해서 이 500 라인을 그림을 그립니다. 조깃대를 대고 그림을 그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닥에서 400이라고 했죠. 400 그리고 300이니까 여기가 윗부분이 700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400과 700의 센터 얼마죠? 뭐 400 기준 했을 때는 이제 550이 되겠죠. 이 400에서 150이 더 많고, 그쵸? 700에서는 150이 적은 이 센터 부분을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이 꼭지점이 있죠, 그쵸? 이 센터의 꼭지점에 조깃대를 대고
그려주시면 하면 됩니다. 그렇죠. 뭐 연필로 그리시고 칼로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연필이 아니라 칼로 이렇게 오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의하실 게 뭐든지 안전이 최고다. 다칠 수 있으니까 안전에 유념하시면서 칼을 넣을 때는 특히 석고로에 재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구멍을 뚫었습니다. 근데 자르거나 그 투피에 석고를 붙일 때 좀 불편하다, 하나를 다 한꺼번에 붙이기가 불편하다 하시면은 이 가운데 부분 있죠. 이 가운데 부분을 한번 자르셔도 됩니다. 나눠서 굳이 하나를 한꺼번에 무조건 시공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원에 맞춰서 한번 칼을 넣으셔서 얘 위에 밑에 부분을 잘라서 자르신 다음에 따로따로 밑에 거 먼저 시공하시고 위에 시공하셔도 되고, 또 기준이 윗부분이라고 하시면은 위에서부터 먼저 붙이고 밑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원형 상태를 그려서 재단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